2025년 1월 15일 밤 11시 59분 서울 강남구 100년 된 개인 도서관. 영원히 도서관이라 불리는 이곳. 사서 한지원은 폐관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1분 후 그녀가 죽는다는 것을. 자정. 종이 울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칼날이 번쩍였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지원은 쓰러졌다. 하지만 정확히 그 순간 도서관 지하실에서 고대 마법진이 빛났다. 그리고 한 남자가 깨어났다. 강민호 30세 추리소설가. 그는 자신이 24시간 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에는 피 묻은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24시간 안에 그녀를 살려라. 실패하면 내가 대신 죽는다. 시간의 수호자.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는 범인이 누군지 몰랐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7명의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었다.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23만 5,900, 23만 5,859, 23만 5,858. 과거를 바꾸는 24시간의 추리가 시작됐다. 2025년 1월 15일 자정 직후. 강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마법진. 이게 꿈인가? 하지만 손에 쥐어진 쪽지는 생생했다. 피 냄새도 났다. 그는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여기는 영원히 도서관 지하실. 일반인은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민호는 추리소설가였다. 3년 전 데뷔작 시간의 증인으로 신인상을 받았지만 그 이후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최근 그는 영원히 도서관에서 자료 조사를 하며 새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정확히는 어젯밤 그는 사서 한지원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지원 씨. 민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1층 열람실. 시계를 확인했다. 2025년 1월 14일 오전 1시. 24시간 전이었다. 정확히 지원이 죽기 23시간 전. 믿을 수 없어. 정말 시간을 되돌린 건가? 바로 그때 불이 켜졌다. 누구세요? 한지원이었다. 살아있는 그녀. 20대 후반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의 여성. 민호는 당황했다. 저 강민호입니다. 작가요. 자료 조사 중이었는데. 아, 강 작가님. 이 시간까지 남아 계셨어요? 도서관은 자정에 닫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집중하다 보니. 지원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23시간 후면 이 사람이 죽는다. 지원 씨. 네. 혹시 최근에 위협받은 적 있으세요? 지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범죄가 많아서요. 조심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민호는 말을 돌렸다.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도 도서관에 오실 건가요? 네, 저는 매일 근무해요. 그럼 조심하세요. 특히 자정 무렵에. 지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도서관을 나왔다. 밖은 깊은 밤이었다. 좋아. 내게 24시간이 있다. 그녀를 죽인 범인을 찾아야 해. 그는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원은 자정에 죽었다. 도서관 2층 고서실에서. 칼에 찔려서. 하지만 범인은 보지 못했다. 민호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 범인은 사라진 후였다.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민호는 노트를 꺼내 어제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용의자 목록. 박성진 45세 교수 마이너스 역사학 교수. 도서관 단골.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있었다. 이수연 28세 대학원생 마이너스 박성진 교수의 제자. 논문 자료 조사 중.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최재욱 52세 사업가 마이너스 고서 수집가. VIP 회원.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미래 33세 변호사 마이너스 법률 자료 조사.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김도훈 38세, 기자 마이너스 탐사 기자. 무언가를 조사 중. 오후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서윤아 26세, 도서관 자원봉사자 마이너스 지원과 친한 친구. 오후 2시부터 밤 7시까지. 한태수 60세, 도서관 관장 마이너스 지원의 상사. 낮 시간 근무 후 저녁에 잠깐 들렀다가 오후 6시에 퇴근. 이 중 누군가가. 민호는 계획을 세웠다. 하루 동안 이들을 관찰하고 단서를 찾아야 했다. 오전 9시. 민호는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낮 시간이었다. 지원은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그녀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강 작가님. 안녕하세요. 민호는 열람실로 가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박성진 교수였다. 그는 고서실에서 오래된 역사책들을 뒤지고 있었다. 교수님, 무엇을 찾으시나요? 민호가 말을 걸자 박성진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조선시대 비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작가분은? 추리소설 자료 조사요. 혹시 이 도서관에 특별한 역사라도 있나요? 박성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소설 배경으로 쓸까 해서요. 이 도서관은 1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아지트였다는 소문이 있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박성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지하실에 마법진이 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민호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마법진이요? 물론 전설일 뿐이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서 의문의 실종 사건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넘나드는 마법진이 있다는 소문이.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럼 정말 마법진이 그를 과거로 보낸 건가? 교수님은 그걸 믿으세요?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증거가 없는 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 오후 2시. 자원봉사자 서윤아가 도서관에 왔다. 그녀는 지원과 친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원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미안, 야간 근무야. 또?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는 도서관이 좋아. 근데 관장님이랑 사이는 어때? 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별로 좋지 않아. 역시. 나도 그렇게 느꼈어. 관장님이 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유나야, 작게 얘기해. 왜? 다들 알아. 관장님이 너 괴롭힌다는 거. 민호는 메모했다. 관장과 지원의 갈등. 오후 5시. 대학원생 이수연이 왔다. 그녀는 박성진 교수를 찾아갔다. 교수님, 자료 찾으셨어요? 아직이야. 수연아, 내가 좀 도와줘. 네. 근데 교수님, 논문 마감이 이번 주인데 제 논문은 검토해 주셨어요? 박성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빠서 못 봤어. 다음 주에. 하지만 마감이. 됐어. 내가 쓴 논문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아? 다시 써와.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민호는 또 메모했다. 교수와 제자의 갈등. 오후 7시. 사업가 최재욱이 등장했다.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VIP 열람실로 갔다. 민호는 우연을 가장해 그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고서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최재욱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당신은? 작가 강민호입니다. 아, 그 신인 작가? 시간의 증인 쓴? 네, 맞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자료 조사요. 혹시 이 도서관에 특별한 책이라도 있나요? 최재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묻죠? 그냥 궁금해서요. 이 도서관에는 시간의 책이라는 전설의 책이 있다고 해요. 시간의 책? 과거를 볼 수 있는 마법책이래요. 물론 미신이겠지만. 그 책을 찾으시는 건가요? 최재욱은 웃었다. 차갑게. 만약 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저는 수집가니까요. 오후 9시. 기자 김도훈이 도서관 구석에서 뭔가를 촬영하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가자 그는 급히 카메라를 숨겼다. 뭐 하세요? 취재 중입니다. 무슨 취재요?
김도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도서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요? 최근 3개월간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 중 3명이 실종됐어요. 민호는 놀랐다. 실종? 네. 모두 자정 무렵 도서관에서 나간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가출로 처리했지만, 하지만 저는 이 도서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도훈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서 한지원 씨도 위험할지 모릅니다.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녀가 뭔가 알고 있어요. 도서관의 비밀을. 그래서 누군가 그녀를 제거하려 할 수도. 정확히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으악. 2층에서 연민호와 김도훈은 2층으로 달려갔다. 고서실이었다. 이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그녀가 가리킨 곳. 책장 뒤에서 뭔가 발견됐다. 피 묻은 칼이었다. 박성진 교수가 당황하며 다가왔다. 이게 뭐야? 한지원도 올라왔다. 그녀는 칼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민호는 칼을 자세히 봤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은 내일 밤 지원을 죽이는데 사용될 칼이었다. 누가 이걸 여기 둔 거죠? 모두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한태수 관장이 나타났다. 무슨 소동이요? 관장님, 칼이 발견됐어요. 관장은 칼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소. 잠깐만요. 민호가 말했다. 신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뭘 확인해? 이 칼이 언제 누가 왜 여기 둔 건지. 변호사 정미래가 끼어들었다. 당연히 경찰이 조사할 일이죠. 우리가 함부로 증거를 만지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신고하면 도서관은 폐쇄될 거예요. 그리고 민호는 지원을 바라봤다. 진짜 범인은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되죠. 관장이 고민하다 말했다. 일단 하루만 기다리겠소. 내일 아침까지 아무 일 없으면 신고하겠소. 관장님. 지원이 항의했지만 관장은 단호했다. 이 도서관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소. 함부로 명예에 먹칠할 수 없소. 오후 10시.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다.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민호는 지원에게 다가갔다. 지원 씨, 괜찮으세요? 무서워요. 누가 왜 칼을 숨긴 걸까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지원은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있었어요. 뭐였죠? 일주일 전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협박?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비밀이요? 지원은 주변을 살피고 속삭였다. 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하실에 대해서. 민호의 귀가 쫑긋했다. 지하실에 뭐가 있는데요? 마법진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책도. 시간의 책? 네. 과거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저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봤어요. 누가 그 책을 가지고 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책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민호는 모든 게 연결됐다. 실종 사건, 마법진, 시간의 책, 그리고 지원의 죽음. 지원 씨, 오늘 밤 자정에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왜요? 위험해요. 제 옆에 있어요. 하지만 제발이에요. 지원은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11시. 민호는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았다. 박성진 교수의 책상을 지나칠 때 열린 노트가 보였다. 시간의 책 -1월 15일 자정의식. 민호는 사진을 찍었다. 최재욱의 VIP실을 지나칠 때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이면 손에 넣을 수 있어. 30억? 문제없어. 김도우는 구석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역시 패턴이 있어. 정미래는 법률 서적을 보는 척하며 계속 지원을 쳐다봤다. 이수연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서윤아는 지원 옆에 있으며 계속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망설였다.
한태수 관장은 사무실에서 전화로 누군가와 언쟁을 벌였다. 안 돼. 그건 팔 수 없어. 오후 11시 30분. 민호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마법진이 있던 곳. 불을 켜자 복잡한 문양의 마법진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 오래된 책이 하나 놓여 있었다. 시간의 책. 민호가 책을 집어들자 책장이 저절로 펴졌다. 그리고 그는 봤다. 미래의 장면을. 자정. 지원이 2층 고서실에서 칼에 찔린다. 범인은 검은 후드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범인의 손에 반지가 보였다. 독특한 문양의 반지. 민호는 그 반지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김도훈이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시간의 책에 대해서. 김도훈은 웃었다. 물론이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당신이 지원 씨를 죽이려는 건가요? 뭐라고요? 시간의 책을 얻으려고. 김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오해하셨어요.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밝히려는 거지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 있죠? 당신과 같은 이유예요. 지원 씨를 지키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같이 일합시다. 좋아요. 민호는 시간의 책에서 본 반지를 설명했다. 독특한 문양의 반지. 누가 끼고 있었죠? 김도훈이 생각하다 말했다. 박성진 교수요. 그는 항상 고대 문양 반지를 끼고 있어요. 민호와 김도훈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시간은 오후 11시 50분. 10분 남았다. 2층으로 올라간 민호와 김도훈. 하지만 고서실은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어디 갔죠? 1층으로 내려가니 모두 열람실에 모여 있었다. 지원, 박성진, 이수현, 최재욱, 정미래, 서유나, 한태수. 7명 모두.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두 함께 있으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들 왜 여기 모였어요? 한태수 관장이 말했다. 칼 사건 때문에 불안해서 모였소. 자정까지 같이 있다가 다 같이 나가기로 했소. 시계 11시 55분. 민호는 박성진의 손을 봤다. 반지가 있었다. 책에서 본 그 반지. 교수님. 왜요? 그 반지 어디서 구하셨어요? 박성진은 반지를 내려다봤다. 아, 이거 조선시대 유물이에요. 고서실에서 발견했죠. 언제요? 한 달 전쯤? 이수연이 끼어들었다. 교수님, 그거 불법 아니에요? 도서관 유물을 가져가시면. 시끄러워. 박성진이 소리쳤다. 긴장감이 흘렀다. 11시 58분. 서윤아가 갑자기 말했다. 지원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은. 미안해. 왜? 내가 관장님한테 내 비밀을 말했어. 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지하실에 몰래 내려간 거. 시간의 책을 본 거.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지원은 배신감에 눈물을 글썽였다. 한태수 관장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자네를 경고한 거요. 지하실은 위험하다고. 무슨 권리로? 11시 59분. 최재욱이 일어났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겠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의 책을 내놓으시오. 관장이 당황했다. 없소. 거짓말 마세요. 지하실에 있다는 거 알아요. 30억에 팔기로 했잖아요. 그건. 정미래가 일어났다. 저도 의뢰인이 있어요. 시간의 책을 확보하라고. 그녀도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테이저건이었다. 상황은 급변했다. 자정. 종이 울렸다. 그 순간 불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 비명. 5초 후 불이 켜졌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 무사했다. 지원도 살아있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왜 역사가 바뀌지 않은 거지? 김도훈이 말했다. 뭔가 잘못됐어요. 뭐가요? 시간의 책은 미래를 보여주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박성진 교수가 웃었다. 그 기자 양반 말이 맞소. 시간의 책은 관찰만 할 뿐 개입할 수 없소. 그럼. 민호는 깨달았다.
지원이 죽는 건 자정이 아니었다. 그는 시간의 책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잠깐만요. 민호는 지하실로 뛰어갔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왔다. 시간의 책을 다시 펼쳤다. 이번엔 더 자세히 봤다. 지원이 죽는 시간은 자정 5분 후였다. 그리고 장소는 지하실. 안 돼.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원이 지하실로 내려오고 있었다. 지원 씨, 오지 마세요. 하지만 늦었다. 누군가 지원을 밀었다. 그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바닥에는 칼이 세워져 있었다. 안 돼. 민호는 몸을 날렸다. 지원을 붙잡았다. 칼은 민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지원은 무사했다. 민호는 계단 위를 봤다. 범인이 서 있었다. 이수연이었다. 수연 씨. 당신이었어요? 이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지원 씨를 죽이려 한 거죠? 그녀가 제 논문을 훔쳤어요. 지원이 놀라 말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당신이 제 연구 자료를 몰래 복사해서 교수님께 넘겼잖아요. 박성진 교수가 끼어들었다. 수연아, 그건 오해야. 오해요? 교수님도 한패였잖아요. 뭐? 이수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 봐요. 교수님과 지원 씨가 제 연구를 가로채서 논문을 쓰려 했던 증거예요. 박성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그걸? 제가 바보인 줄 아셨어요? 교수님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했다. 잠깐만요. 뭔가 안 맞아요. 뭐가요? 시간의 책에서 본 범인은 당신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이수연의 손을 봤다. 반지가 없었다. 책에서 본 범인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박성진 교수님이 끼고 있는 그 반지를. 모두의 시선이 박성진에게 향했다. 교수는 당황했다. 나는 아니야. 그럼 왜 반지를 끼고 계세요? 그것도 살인 현장에서 발견될. 그건. 바로 그때 총소리가 울렸다. 팡. 최재욱이 천장에 총을 쐈다. 다들 진정하시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소. 뭐라고요? 한태수 관장이요. 모두가 관장을 바라봤다. 관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증거라도 있소? 최재욱이 핸드폰을 꺼냈다. 당신이 시간의 책을 팔려고 범죄 조직과 거래한 녹음이 있소. 재생 버튼을 누르자 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30억을 주면 시간의 책을 넘기겠소. 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한지원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소. 그래서 당신은 그녀를 제거하려 한 거요. 지원이 떨렸다. 관장님. 정말이에요? 관장은 한숨을 쉬었다. 맞소. 미안하오. 왜요? 왜 저를? 돈이 필요했소. 이 도서관은 적자요. 몇 년 안에 문 닫을 처지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미안하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소. 관장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리모컨이었다. 이게 뭐요? 도서관 전체에 설치된 폭탄의 기폭장치요. 뭐? 지금 누르면 우리 모두 죽소. 시간의 책과 함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민호가 말했다. 관장님 그러지 마세요. 왜? 어차피 나는 끝났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24시간이 남았어요. 무슨 소리요? 민호는 설명했다.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시간의 책과 마법진을 통해서. 모두가 놀랐다. 당신이 지원 씨를 살인하는 미래를 보고 막으러 온 거예요. 관장이 웃었다. 그럼 당신이 시간을 바꾼 건가? 네. 불가능하오. 시간의 책은 미래를 바꿀 수 없소.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바로 그때 서윤아가 비명을 질렀다. 지원아. 뒤에. 돌아보니 정미래가 칼을 들고 지원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의뢰인이. 민호는 지원을 밀쳤다. 칼은 민호의 팔을 베었다. 김도훈이 정미래를 제압했다. 당신도 공범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를 받았을 뿐이에요. 누구한테서요?
정미래는 입을 다물었다. 최재욱이 총을 겨누며 말했다. 말하시오. 최재욱 씨, 당신한테서요. 뭐? 모두가 최재욱을 바라봤다. 당신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최재욱은 웃었다. 역시 들켰군요. 그는 총을 모두에게 겨눴다. 맞아요. 저는 시간의 책을 원했어요. 그걸로 과거를 보고 주식과 복권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원 씨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녀가 방해됐으니까요. 하지만 최재욱이 민호를 바라봤다. 당신이 나타나서 계획이 꼬였어요. 그럼 진짜 범인은 당신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간의 책을 넘기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어요. 긴박한 순간. 하지만 민호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요. 뭐? 시간의 책은 더 이상 여기 없어요. 거짓말. 민호는 주머니에서 책을 꺼냈다.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럼 내놓으시오. 안 돼요. 이 책은 위험해요. 민호는 책을 펼쳤다.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줬다. 책 속에는 미래가 적혀 있었다. 최재욱이 총을 쏘는 장면. 민호가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최재욱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 보세요. 당신은 실패해요. 최재욱의 손이 떨렸다. 안 돼. 나는 성공해야 해. 포기하세요.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사람들, 소리, 심지어 먼지까지. 오직 민호만 움직일 수 있었다. 무슨 일이지? 빛이 나타났다. 마법진에서. 그리고 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의 수호자. 강민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 시간 그 자체의 목소리. 당신은 시간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슨 대가요? 당신의 생명입니다. 민호는 놀라지 않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쪽지에 쓰여 있었죠. 실패하면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하지만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그럼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이요? 시간의 수호자가 말했다. 첫 번째 선택, 원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한지원은 죽고 당신은 살아납니다. 안 돼요. 두 번째 선택, 이 시간에 남습니다. 한지원은 살고 당신은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요? 당신은 원래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물면 시간의 역설이 일어나 당신의 존재가 지워집니다. 민호는 생각했다. 세 번째 선택은 없나요? 있습니다. 뭐죠? 시간의 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모든 시간 여행이 무효화됩니다. 당신은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고 한지원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책에 기록된 모든 지식이 사라집니다. 과거를 볼 수 있는 힘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도. 민호는 고민했다. 시간의 책은 강력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다. 하지만 그 힘은 탐욕을 부른다. 선택하세요. 1분 안에. 민호는 결심했다. 세 번째 선택을 하겠어요. 확실합니까? 네. 시간의 책은 너무 위험해요. 이 힘은 인간이 가져서는 안 돼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간의 수호자가 손을 뻗었다. 민호는 시간의 책을 건넸다. 책이 빛으로 변하더니 사라졌다. 이제 돌아가세요. 당신의 시간으로. 빛이 민호를 감쌌다. 잠깐. 뭡니까? 지원 씨한테 전해주세요. 용감했다고. 그녀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빛이 밝아졌다. 2025년 1월 15일 자정. 민호는 눈을 떴다. 도서관 지하실. 하지만 마법진은 사라지고 없었다. 시간의 책도. 모든 것이 꿈 같았다. 민호는 계단을 올라갔다. 1층. 한지원이 살아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 작가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지원 씨. 살아있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이상한 분이네요.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이 도서관으로 들어왔다. 한태수 관장을 체포한다. 사기와 공금 횡령 혐의로. 관장이 끌려갔다. 그리고 최재욱도.
불법 거래 혐의, 정밀해도, 변호사법 위반, 박성진도, 논문 표절과 학생 착취, 모두가 체포됐다. 민호는 놀랐다. 어떻게? 김도훈 기자가 다가왔다. 제가 고발했어요. 이들이 범죄를. 언제요? 일주일 전부터 조사했어요. 오늘 밤 경찰이 오기로 했었죠. 그럼 지원 씨는? 안전해요. 이제 이들은 그녀를 해칠 수 없어요. 민호는 안도했다. 시간의 책은 사라졌지만 정의는 실현됐다. 일주일 후 민호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새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시간의 도서관. 첫 문장. 만약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누군가 앞에 앉았다. 한지원이었다. 안녕하세요, 강 작가님. 지원 씨? 어떻게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뭐 쓰세요? 새 소설이요. 제목이 뭐예요? 시간의 도서관. 지원은 미소 지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실래요? 완성되면. 물론이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누군가 절 구해주는 꿈이요. 위험한 순간에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목소리가 작가님 같았어요. 그랬군요. 꿈이겠죠? 민호는 웃었다. 아마도요. 지원이 떠나고 민호는 다시 글을 썼다. 그는 기억했다. 24시간의 모험을, 시간을 넘나든 추리를, 그리고 한 사람을 구한 선택을. 비록 지원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민호는 평생 기억할 것이다.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민호의 소설 시간의 도서관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은 환상적인 설정과 치밀한 추리에 열광했다. 정말 실화 같아요. 마치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 같아요. 출판 기념회에서 한 독자가 물었다. 작가님, 이 소설의 모티브가 뭐예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 사람을 구하고 싶었던 마음이요. 누구요? 중요한 사람이요. 객석에서 한지원이 박수를 쳤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간의 책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야.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고.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를,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를, 시간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영원히 남는다. 민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다음 작품의 첫 문장. 만약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간의 도서관 24시간의 판타지 추리. 과거를 바꾸기 위한 치열한 추리와 선택.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때로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